반갑습니다. 와, 저희 이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호국 보훈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호국은 나라를 보호한다. 보훈은 공헌에 보상한다는 의미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공헌을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6월은 좀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큰나 10조가 3월에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공업 군사력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깜짝 손님과 함께 북핵 문제와 다양한 국방 외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의 깜짝 손님은요, 바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전문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에 있는 교수입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동북아 국제 정치 등을 연구를 하고 또 우리 국립외교원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질문이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이 국방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남북관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고요.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한국의 안보 문제가 우리의 주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다, 탈냉전이다, 뭐 소련의 위협이다, 요즘은 미중 경쟁이다, 다양한 위협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뭐 남북 분단으로 인한 치열한 남북 간의 안보 경쟁이 뭐 상시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20, 30년간에는 안타깝게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서 너무나 심각한 안보 위협이고 그야말로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아시잖아요. 전쟁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런 처참한 상황을 우리도 한국 전쟁의 1950년에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 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같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안보나 국방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공기 이런 거 그냥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물도 수도꼭지 틀면은 막 철철 나오니까 신경 안 씁니다만 사실은 공기가 없다 이러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막 물이 없다라는 것도 너무나 풍요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당할 고통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받아올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 좀 더 저도 이제 안보 문제 한반도의 안보 문제, 한국의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학생들, 국민들도 다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추진 전략의 핵심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문제는 쉬운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그동안 많은 대화를 많이 하고 답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말하기가 조금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지 3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북한이 옛날보다 30년 전보다 핵무장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의 비핵화 전략에 좀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북핵에 대한 북핵 협상 외교는 지금도 북미 간에 이제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우리의 대북 정책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로 볼 때는 북한에 대해서 한 4가지의 정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대화와 남북 협력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비핵화 외교를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대화고 협상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의 남북 간의 분단 상태에서의 남북 간의 제로섬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북한의 그 공격 뭐 있을지도 모르는 뭐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군사적 억제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구축해야 되고,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재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한 4개의 우리의 대북 정책을 현재 대북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핵이나 특히 전술핵 재도입을 통한 북한의 핵 억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혹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번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요. 사실 그것도 계속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막강한 재래식 역량으로 충분히 북한의 그런 도발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핵은 또 핵을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몇 가지 핵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몇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말은 쉬운데 우리도 북한처럼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 불량 국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제재 압박하고 어떻게 우리 살아요? 통산해야 살아간다는데 북한은 달리. 또 하나는 전술 핵무기를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90년에 미국이 거전에 있던 전술핵을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전에 갖다 놨으니까 또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쉽지는 않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이 핵무기를 들어온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또 사드 사태 봤듯이 전술핵을 가져오는 건 괜찮은, 그 자체가 나쁜 생각은 아닌데 한국에 어디 갖다 놓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자체 핵무장이나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빌리자라는 게 현실로서는 가장 좀 타당한 옵션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또 핵무장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능하면 핵 비약산을 위해서 이제 핵우산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의 핵우산이 절실하고, 또 미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핵우산 또는 우리가 확장 억지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막강한 재래식 전력,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를 이용을 해서 조합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뭐 나쁜 의도를 가진 그러한 도발도 충분히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군사 외교가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라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여 평화 전략을 선택한다면 북한이 맞이할 할 국면과 또 대한민국이 맞이할 할 국면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이에 대비해야 할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을 하고 비핵화를 진행한다, 이거는 우리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아직까지 좀 그러지 못했고, 지난 30년간에도 북한이 수차례 비핵화의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번번이 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우리가 비핵화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비핵화 합의가 좀 지속 가능하고 또 실행 가능하고
좀 더 검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입장은 항상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북한에 대한 뭐 식량 지원, 경제 협력 그런 거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는 뭐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한반도의 공동 번영에 대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한편으로는 좀 보수적인 정부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아주 담대한 남북 협력, 경제 협력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빨리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확대하고 그리고 북한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경제 협력도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령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 문제가 아직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했어. 그리고 국제사회가 전부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런저런 모든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국제사회와 북한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국제 협력이 오로지 지금 현재 핵 문제 때문에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만 좀 풀릴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 아니고 비핵화를 시작만 한다면 아주 다양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남북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제 현재 미중 경쟁으로 인하여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관계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조건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미중 경쟁이 극심해 앞으로 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놓고서 사람들이 한국에 또는 동북아에서 신냉전 체제가 새로이 도입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진영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 개선, 북한의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러시아, 중국과 협력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좀 더 권위주의적이면서 반자유주의적인 그런 자기의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게 극심해진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미국과 일본과 더욱더 또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국제 추세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좀 그러한 미소의 전략적 경쟁이 이렇게 신냉전으로 좀 이렇게 불거지는 그런 상황을 조금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의 이렇게 주변부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한반도, 대만 그리고 이렇게 쭉 거쳐서 동유럽, 중유럽 이런 데 우리가 흔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지진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정학적 지진대에서 이 나라들은 안 그래도 전쟁도 자주 일어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우리로서는 좀 가능하면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좀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좀 우리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좋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것도 만약에 냉전이 없었다면 이렇게 분단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남북 간의 경쟁도 있습니다만 냉전이 들어서 이런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도입된다면 우리한테는 좀 나쁜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더
미국과는 뭐 한미 동맹을 뭐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중 관계도 굉장히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좀 이러한 신냉전 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우리 외교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저희가 평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전쟁사랑 국제법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강대국만의 이제 평화 유지가 매우 큰 기조로 이제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와 통일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그래서 훈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젊은 친구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대북 정책 하면은 뭔가 하나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제가 볼 때 세 개의 디멘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국방력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해요, 그죠? 국방력에서 북한의 지난 또 전쟁의 경험도 50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국방력 투입해서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안보라는 측면이 있거든. 근데 안보라는 걸 하다 보면 또 전쟁을 염두에 두는 안보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통일을 하는 그런 건 없어질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일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단계는 우리가 안보와 평화에 좀 더 많은 이렇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든 남북 경협 사업, 한반도 관계에서 뭐 할 때마다 이러한 그 분단 또는 이로 인한 핵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덜커덩 서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낭비하는 우리의 외교력,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한반도의 그 분단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상시화됨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많은 사회, 경제, 외교에 있어서의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남북 간에 완전한 통일이 안 되더라도 교류만 하고 어느 정도의 연합 체제만 돼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외교 안보적 혜택은 저는 뭐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국민이 우리가 5천만, 북한이 가령 2,500만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는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 북한은 1인당 1,300불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교류가 해서 초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극복하고 남북한이 다 같이 살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한국한을 합치면 세계 한 5위 정도, 4,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포텐셜이죠.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를 좀 더 지어야 된다, 우리가 또 내수 시장이 더 커야 된다, 그리고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통일을 하면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도 교류 협력만 충분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꿈과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비단 분단의 문제가 비단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학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학적으로 손실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앞으로 저희가 평화를 유지를 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통일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대망의 넌센스 퀴즈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난센스 퀴즈는 답답 난센스로 하나요? 네. 저희가 우리는 스트레이트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듣고 나면 아 이게 답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한번 그러면 근필? Yes. 네. 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일이 물에 빠지면 될 넌센스로 다시 한번. 성동일이 교수님 그 성동일이라는 배우 아시죠? 네. 그 되게 드리자면 이거는 네 글자고 중간에 영어가 하나 들어가고 이 배우님의 성함을 가지고 한 넌센스입니다. 동일이 물에 빠지면 생각할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또 생각머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아 근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까 연습을 해봤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거든요.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네, 문제에 답변. 자,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저런 저 우리 집에도 아이가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있으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머리가 멍해져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정답을 네. 내볼까요? 정답은요, 바로 동일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듣고 나면 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희 이제 뽑기. 뽑기는 한번. 네. 뽑기는 뭐 네. 뽑으면 되잖아요. 네, 네. 상품이 네, 상품이 있어요. 아, 상품이 있어요? 네, 네. 퀴즈 하나만 아이고 저 그냥 노래 부르라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희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오. 미키마우스! 와! 전부 다 같은 상품 아닌가요? 네, 여기 미키마우스 볼펜인데. 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에 꼭 요 볼펜을 가지고 잘 써주시면 너무 오케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책상에 올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예. 재밌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많은 외교 현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교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북한 문제에 시달리고 우리나라처럼 핵 문제에 시달리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저는 우리의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갖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또 외교관이 되는 진료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